많은 사람들이 반팔 티셔츠를 입었을 때 넓은 어깨와 함께 커 보이는 상체를 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운동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장 유명한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푸시업, 덤벨 컬, 플랭크 같은 것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운동 영상 찾아보고 몸 좋은 사람들이 하는 루틴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루틴들을 오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하기에는 루틴이 너무 길고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운동을 1시간도 넘게 하고 운동 종류는 너무 많고 다음날 되면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쉬게 되고 이틀 쉬게 되고 결국 다시 운동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새로운 루틴을 찾는 걸 반복했습니다. 운동은 단기간에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꾸준히 반복했을 때 조금씩 변화가 쌓이면서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달 열심히 하고 지쳐서 쉬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의욕 생기면 또 한 달하고 쉬는 걸 반복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실제 성장 자체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끔 강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계속 반복해서 자극을 주는 것에 훨씬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너무 완벽한 루틴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운동들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운동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빅 머슬 7입니다. 몸의 프레임과 근육량을 만드는 핵심 복합 운동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쿼트, 벤치프레스, 풀업, 로우 같은 운동들입니다. 사실 운동들을 시작하면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운동은 부위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 가슴 하는 날, 등 하는 날 따로 해야 된다. 운동은 최소 주 3에서 5회는 해야 몸 좋아진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초보자들한테 이걸 너무 빨리 적용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는 아직 운동하는 사람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운동 루틴보다 먼저 필요한 건 운동을 생활 속에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운동을 무조건 세게 해야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모든 걸 불태우듯 운동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며칠 못 갔습니다. 몸보다 의지가 먼저 지쳤고 저는 오히려 초보자라면 매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빡세게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을 특별한 이벤트처럼 생각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복합 운동입니다. 복합 운동은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푸시업은 가슴만 사용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어깨, 삼두, 복부까지 같이 사용합니다. 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뿐만 아니라 팔, 어깨, 코어까지 함께 사용합니다. 스쿼트 역시 다리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복부, 허리까지 같이 사용하면서 몸 전체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게 만듭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루틴을 짜야 하는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운동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력, 근비대, 근지구력. 근력은 힘 자체를 키우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겁게 적은 덤복으로 진행합니다. 1에서 5회 정도 반복 가능한 무게를 사용하고 휴식 시간도 2에서 5분 정도로 길게 가져갑니다. 반대로 근지구력은 오래 버티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10에서 20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휴식 시간도 1분 이내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근비대입니다. 몸이 커 보이고 근육량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근비대를 위한 반복 범위로 보통 6에서 12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은 근력과 근지구력 사이인 1에서 3분 정도로 설정합니다. 저는 초보자 기준으로 동작당 3에서 5세트, 휴식 시간은 1에서 3분을 추천드립니다. 왜인지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며 중요한 건 마지막 2개에서 3개 정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강도입니다. 루틴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는 푸시업 3세트, 풀업 3세트를 진행해 주시고 하루는 스쿼트 3세트, 매달리기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20분 운동으로 운동 습관을 잡으면서 몸 변화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 푸시업 20개, 스쿼트 30개, 풀업 5개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쉬우면 자극이 부족하고 반대로 완전히 실패할 정도로 하면 회복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몸 상태에 맞는 적당한 개수로 시작하여 점점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시업이 힘들다면 무릎 푸시업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스쿼트가 힘들다면 하프 스쿼트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풀업이 안 되는 것도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풀업 되는 사람이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매달리기, 점프 풀업, 밴드 풀업, 풀업 순서로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많은 초보자분들이 푸시업만 하고 당기는 운동을 거의 안 하는데 몸이 커 보이는 느낌은 의외로 이런 당기는 운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깨가 뒤로 열리고 등이 넓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할로우 바디 같은 코어 운동까지 추가해주면 몸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트 사이 휴식 시간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 회복은 필요합니다. 근육은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힘을 쓰는데 휴식 시간 동안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금기대를 목표로 할 때에는 1에서 3분 정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1분만 쉬어도 ATP가 70%까지 회복되고 3분 휴식 시에는 90% 이상 회복된다고 합니다. 저는 초보일 때는 에너지를 모두 쓰기 힘들기 때문에 1분 휴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휴식 시간이 중요한지 그리고 ATP가 실제 운동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개수만 늘리는 것보다 훈련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결국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무게나 개수만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세가 더 안정적으로 됐다거나 속도가 더 좋아졌다거나 호흡이 덜 무너진다거나 전부 다 흔들림이 줄어든 것도 전부 성장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개수만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세만 무너지고 반동만 쓰게 되고 제대로 자극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동 기록할 때 단순히 몇 개 했는지만 적는 게 아니라 자세는 어땠는지, 호흡은 괜찮았는지, 속도가 너무 급하지 않았는지 같은 것들도 기록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 자체가 좋아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은 단순히 운동 횟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움직임 패턴에도 적응하기 때문입니다.